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에 직무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음에도 위탁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은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라고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니 소관 업무라면 위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그러니까 없죠.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에 정부조직법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어도 위탁이 가능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위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무 위탁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설명 올리면 개인에 아니, 대해서도 개인에 질문, 대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사인에 질문 대해서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약 유권 해석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도 위탁이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이게 저희가 이 업무 성격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업무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면서. 안 하죠. 누가 국방부에게 그걸 위탁을 하겠습니까? 자, 법무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그런 유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국방부에다가 인사검증을 아니 둔다 지금 그러면 방금 그 위탁과 관련된 법률 유권 해석에 따르면 없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과 행정에서 효율성을 아니, 지금 위해서 법률적인 걸 묻는데 왜 갑자기 무슨 행정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아니죠.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적절하냐 겁니다.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법성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가 장관님 들어보세요. 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다 이 법령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한 근거를 다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정부조직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아니죠. 겁니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 그게 네. 인사혁신처의 그래서, 경우에는 자, 대통령령으로 장관님,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장관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사검증단에서의 인사검증은 1차 검증이고 또 2차 검증은 민정수석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민정수석실은 없어졌으니까 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추천과 검증을 나눠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분산시킨다. 추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분산시킨다라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천은 다른 것에 1차 하는 검증의 것이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인사검증은 여기 계신 많이들 해봤겠지만 이게 루틴한 업무입니다. 한 몇백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대충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직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경험적으로 쌓여 있는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거 여부 그리고 그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공적 문서를 해석해서 그것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판단한다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말한 판단은 이 사람을 그 보직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판단인 것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이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문답해가지고 사실관계 오면 그거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한다. 객관적인 그럼 2차 검증은 뭔가요, 장관님? 예. 2차적으로 보면 역시 그것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보직에 과연 그 보직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사실상 그럼 1차적인 어떤 검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다 결론적으로 나는 거 아닌가요, 결과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위원님도 이제 여당이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백 가지를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상의 문제점은 거의 예외 없이 특히 이제 50대 남성 이렇게 되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할 만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에 또 이제 업무보고 설명자를 보면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산시킨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직기관 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일 담당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검사 출신인 거하고 지금은 아닌 것이고요. 그게 출신 기관이 어딘지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천과 관련되어서 다 인사 검증까지 2차 검증까지 전부 다 검사 출신 동일한 어떤 직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런 어떤 측근에 의해서 검증이 될 때
과연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설명대로 이 집중되었던 검증, 인사와 관련된 그 검증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과거에 뭐 제가 지난 정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실 이게 그 몇만 건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와 그 객관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부처의 루틴 업무로 됐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 방식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늘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 단장도 와 계신데 제가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해오셔가지고 저한테 나가기 전에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전문인데요. 저희가 보고하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는 이걸 못 본 척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직기관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봤고, 그럼 저쪽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다 한 몸이었잖아요. 한 군데였었으니까 이게 사실 판단과 그게 적합성 판단을 한 사람이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투명성이 진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업무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 업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누구를 시킨다는 전제에서 좀 맞춰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같은 임명권자, 추천권자의 같은 조직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직역에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루틴한 몇백 가지 걸 체크해가지고 그걸 넘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 자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걸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슬며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